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 8월 17일에는 과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 8월 17일이라는 날짜에 유독 어떤 전환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격렬한 충돌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선 한국 근현대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1894년 오늘, 그러니까 8월 17일, 자료에 따르면 청일전쟁이 한창일 때네요. 이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통해서 갑오개혁이라는 걸 막 밀어붙이던 시기였고요. 또 동시에 아래로부터는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정말 변화와 저항이 막 부딪히던 그런 때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외부 세력인 일본의 개입, 또 내부적으로는 갑오개혁이라는 어떤 개혁 시도, 그리고 인중의 저항,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이 세 힘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후 우리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이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좀 흘러서 1945년 8월 17일입니다. 광복 직후. 정말 격동의 시기였겠네요. 여운형 선생 주도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죠. 이게 전국적으로 막 조직되면서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때예요. 희망이 넘쳤을 것 같은데? 네, 분명 그랬을 겁니다. 건준말동은 해방공갈에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자치 역량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죠. 하지만 이제 바로 그 시점에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기로 결정되면서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그런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 17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바로 다음 날이에요.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으니까요. 이때 이제 이성만 정부가 막 행정 조직을 갖추고 국가 체계를 다져나가던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분단 현실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네, 분단이라는 현실이 그렇게 굳어져 갔군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987년 8월 17일, 이때는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아직 뜨거울 때죠. 자료를 보니까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주 거셌고 거리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계속됐다고 나와 있네요. 사회 전체가 뭔가 변화를 향해서 들썩였던 그런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죠. 이 시기에 노동운동과 민주화 요구는 뭐랄까 단순히 개별 사건들의 합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연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든지 또 노동권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자료들이 그 점을 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세계사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8월 17일에 세계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네요. 1590년,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북미 로어노코 섬에서 영국인 정착민 100여 명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온 날이래요. 잃어버린 식민지 사건, 이거 뭐 거의 미스터리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뭐랄까 초기 식민지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하고 위험했는지를 아주 국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8월 17일이라는 날짜 아래에는 그렇게 사라진 이야기 말고도 아주 거대한 충돌의 기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1585년에는 네덜란드 독립전쟁 중에 스페인 군대가 당시 경제 중심지였던 엔트워프를 함락시킨 사건이 있었고요. 엔트워프 함락. 네. 네, 이건 당시 유럽의 패권 다툼, 종교 갈등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중요한 사건이었죠. 또 다른 충돌 기록도 있네요. 1862년 미국 미네소타에서는 원주민 다코타족과 백인 정착민 사이에 큰 전쟁이 시작됐고 1943년 2차 대전 중에는 연합군이 독일의 볼베어링 공장 같은 핵심 산업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했던 날이기도 하고요. 네. 보면 관력 다툼, 또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 혹은 이념을 내세운 세계전쟁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충돌이 이 8월 17일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으로 와서 1998년 8월 17일, 이때는 러시아가 외채 상환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맞아요. 그때 국제 금융시장이
엄청 흔들렸었죠. 네, 맞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8월 17일 하루에 전쟁, 혁명, 또 국가 건설, 위기, 심지어 미스테리까지 정말 많은 역사가 담겨 있네요. 이 다양한 사건들을 관통하는 어떤 의미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인간사화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뭐랄까, 변화를 향한 열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 또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건 이런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통찰을 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본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과거의 여러 8월 17일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8월 17일은 훗날 어떤 의미로 기록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미래의 역사가들이 주목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